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팅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어제부터 오늘 이번 주 내내 변동성을 엄청나게 보여주고 있는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리플은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롱, 숏, 청산이 잇따르고 있다. 자, 어디로 그 방향성은 흘러갈 것인가? 자, 이게 12월 19일 날 나왔던 뉴스고요. 오늘 날짜로 나왔던 뉴스 한번 보시면 오늘 날짜로도 비트코인 하락에도 리플은 6% 급등력을 보여주고 있고 새해 첫날 5달러 도달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자, 그도 그럴 것이 리플한테는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엄청 많죠. 지난 비트코인, 이더리움, 요 아이들과 1세대 코인으로 분류가 되는 리플이지만 리플은 유독 올라갔습니다. 1,000원대 라인만 올라가면 다시 맞고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였던 게 바로 니플이었죠. 근데 니플의 모멘텀은 엄청나죠. 어떤 모멘텀이 있을 것인가? 첫 번째,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니플이다. 이거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과 손을 맞잡고 개발하고 있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컸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되어 움직인다. 이 말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달러가 유입되는 경로를 만든다. 이 부분으로 강력한 수요가 입증될 거라는 거. 당연히 달러의 유동성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환경을 그대로 만든다는 거죠.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그리고 ETF. 자,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 ETF는 펀드의 상장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으니 당연하게도 목표 단가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변동성을 보여줄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이 엄청나죠. 자, 오늘 주식장 그 차트 한번 보시면 어때요? 오늘 날짜 움직임 보시면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끌어올렸다가 또 하락했다가 다시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 이게 오늘 하루만 나왔던 물량입니다. 오늘 12월 20일 오늘 날짜로 이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 당연히 리플 코인의 모멘텀이 없어졌다 라는 부분이 아니라 시장 자체에 해당되는 금리 발표라든지 이런 대외적인 이벤트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 단가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3,500원, 3,250원 이 라인점을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 부분이 꽤나 긴 기간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은 아니죠. 언제였습니까? 지난 1,500원대, 지난 2,000원대도 마찬가지로 횡보권 해당되는 박스권 라인을 가져오면서 이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상승, 횡보, 상승, 횡보 라인. 지금 이 시점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어떠한 대응 방법이 있을 것인가?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 구간을 더욱더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매입 단가가 높아서 여전히 손실 구간입니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 나는 매입 단가 낮아서 수익관이 엄청난데 어떻게 언제 매도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플 코인의 모멘텀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리면서 왜 이런 변동성을 보여줄까? 왜 이런 박스권 라인을 보여줄까? 그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은 공매도 아이들까지도 같이 협력해서 상승력을 다시 한번 저하시키고 상승력을 다시 한번 저하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오늘 짚어드리면서 대외적인 이벤트, 금리 관련해서 리플한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과 상승에 대한 기준점은 높아졌으니까 이러한 모멘텀에 따라서 우리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매수는 언제 하셔라, 매도는 언제 하셔라, 매입 단가 높으면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시점을 잡아야 되겠죠. 해당되는 그 부분으로 비중 관리도 해야 되겠죠.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수익 구간 관리도 같이 해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도 매입 단가가 다들 틀리실 거고 투자의 가용 금액도 다들 틀릴 겁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숫자
1번만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거듭 강조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니플코인 뭐 오늘 날짜도 엄청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리플코인 말고 비트코인도 모두가 다 해당되는 현상이죠. 이건 경제 캘린더를 보시면 어떠한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까? 자, 미국의 금리를 결정했어요. 금리는 이전에 4.75%에서 4.5%로 낮아졌습니다. 25bp가 낮아졌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가 됐다. 금리 인하됐다는 것은 시장에는 굉장히 우호적이라서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올라야 됩니다. 근데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느냐가 중요했죠. 24년도 마지막 금리 결정이었기 때문에 25년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미 연준의장 25년도에 어떻게 전망했습니까? 점도표 상으로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인데 25bp씩 베이비 스텝으로 두 번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점도표는 언제라도 바뀔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확정치가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크게 신경 쓸 건 없지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면 당연히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샀는데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어때요? 우리 부담스럽죠. 투자했던 집을 팔 수도 있어요. 근데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 우리가 기업과 기관이라고 부르는 이 아이들은 어디에 투자합니까? 주식과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죠. 근데 투자자금 금리가 높이 올라가 아니면 금리를 덜 내린데 그렇다는 건 투자가 어느 정도는 얼어버릴 수가 있겠죠. 투자 심리가 얼어버린다면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변동성을 가져온다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일본의 금리 결정도 있었는데 동결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했었죠. 그대로 동결하니까 어때요? 아무런 영향을 안 줬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주고 비트코인 또한 흔들면서 전체적인 알트코인의 움직임을 제한시켰죠. 근데 니플은 상승력을 가져왔다가 변동성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어요. 10% 급락해도 낙관론은 여전하다. 대규모 매집 속에서 새로운 상승의 사이클을 진입하실 건가? 자, 새로운 매집, 대규모 매집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래가 매수를 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고래가 매집했다라는 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매집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집은 매집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매수와 매집의 차이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대규모로 매집했다라는 것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한다라는 거. 말 그대로 그냥 올라가는 걸 따라서 시장가로 매수해서 단가가 쭉쭉 올리면서 매수합니까? 이게 고래인가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이 매집했다라고 해서 그냥 왜 안 올라갑니까? 이렇게 매수하기 때문이에요. 매집, 고래가 들어왔는데 왜 안 올라갈까? 대규모로 매매가 일어났는데 왜 안 올라갈까? 이렇게 저점에 매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개인들 물량 받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자전거래라고 해요. 자전거래가 뭡니까? 위에 매도줌을 걸어놔서 못 올라가게 막고 다시 아래 단계 떨어지게 되면 또 그 물량을 재매수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자전거래. 이러한 부분들이 고래가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우린 또 실망해서 개인들은 이렇게 매집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실망해서 매도하자. 이제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매도를 하죠. 근데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니플 20달러 향한 대폭발을 예고하고 있다. 강력한 3파 랠리가 올 것이다. 25년도부터는 니플의 해가 될 것이다. 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니플은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한테 엄청나게 압박감을 받으면서 바닥에 있었거든요.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었거든요. 이 부분을 기억하신다면 지금 3,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3,500원도 못 넘었는데 매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안 하시겠죠.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000원대도 못 올라왔던 게 니플이었어요. 급격하게 빨리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이제야 이더리움 올라간 폭만큼 비트코인 올라간 폭만큼 올라갔으니까 이제부터는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함께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죠. 자, 차트를 보면서 이 부분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니플 코인을 오랫동안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단가 정말 웃을 겁니다. 왜? 2021년도 어땠습니까? 2021년도의 최고점이 여기였어요. 2,000원대였습니다. 자,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그 기대 심리 때문에 올라갔죠. 근데 SEC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게리 겐슬러 임명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4년 동안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한 게 니플이었습니다. 근데 24년도 11월 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25년도를 앞둔 현재 시점에 그 기대 심리가 올라가면서 당연히 상승폭은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투자들이 많죠. 왜? 트럼프는 뭐라고 합니까? SEC 위원장 요놈 때문에 우리 리플이 못 올라가고 우리 코인이 발전이 안 됐으니까 SEC 위원장 내가 취임하자마자 잘라버릴 겁니다. 또한 코인은 제가 비축해 놓을 거예요. 비축해 놓는다는 건 안 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도할 생각이 없다. 왜? 코인은 달러와 같은 전략적 자산으로 미국은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시장은 당연히 그 기대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제 날짜로 미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인을 비축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그에 대한 결정은 의회에서 할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과 함께 시장은 또 한번 흔들리죠. 왜? 불확실하니까.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뭔지 아시죠? 이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면 당연히 시장은 긍정적인 힘을 가져오면서 그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움직입니다. 근데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대응을 어떻게 합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응하겠죠? 이러한 부분이 시장을 흔들거리게 만든다는 거. 다만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트럼프는 미국 기관의 한 수장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 정권이 바뀌는 부분이라는 걸 앞두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당연히 25년도의 기준점이 커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요?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도 1월부터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을 통치할 건데 그 부분에 가상자산 시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관점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흔들린다고 해서 매도를 해야 될까? 이걸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야 1,000원대 라인을 이제야 돌파한 거예요. 3,000원대, 4,000원대까지 뚫고 올라가려다가 맞고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변동성을 보여준다라는 건 그만큼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기 위한 고래들의 고도적인 전략일 수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니플의 공매도가 엄청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들도 살아야 되겠죠? 공매도라는 게 뭡니까? 매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매도를 먼저 하고 나서 떨어져야지 수익을 봅니다. 매수해서 상환을 해야 되겠죠? 떨어지면. 근데 역으로 올라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실이 발생되겠죠. 이걸 원할까요? 공매도가? 원치 않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못 올라가게 막고 있는 게 공매도라는 거. 이 부분을 체크 한번 해보면 공매도가 그냥 다른 고래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고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처럼 매수하고 매도하는 고래. 지금 말씀드렸던 공매도라는 고래. 왜 두 가지가 다 있겠습니까? 올라가도 수익을 봐야 되고 떨어져도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해지성 거래로 공매도도 같이 운영하는 게 고래예요. 그러면 이 고래가 그냥 올라가는 걸 눈뜨고 보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공매도도 살려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변동성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거든요. 제가 750원, 600원, 500원대도 리플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렸어요. 모멘텀만 바라보고 투자해도 충분하다. 근데 지금 모멘텀이 다 나왔습니까? 다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000원대 네,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젠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냥 매도하는 것보다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하는 결과를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말씀드린 리플의 모멘텀은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매도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자, 공매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매도라는 애들은 가장 강력한 상승이 나왔을 때 빛을 발한다 라고 하죠. 왜? 공매도는 뭐라고 하죠? 떨어져야지 수익을 보는 아이들이죠. 자, 이 뉴스는 언제 나왔습니까? 지난 2021년도에 나온 뉴스예요. 리플 시세가 2,000원대까지 폭등을 했는데 급락을 이어졌다. 공매도의 전쟁이 가상화폐로 번지는 것이냐? 이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많이 올라갔다 싶으니까 떨고져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SEC 위원장도 게리 겐슬러였고 정부 또한 바이든 정부였고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겹쳐지다 보니까 하방 압박을 많이 가져오면서 공매도 신났죠. 엄청 신났어요. 근데 최근에 상승력을 비추어 봤을 때 1달러 돌아오기 전의 문제입니다. 0.56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숏스퀴즈가 발생한다. 여기서 말하는 숏스퀴즈는 뭡니까? 숏 커버링이라고도 하죠. 숏 커버링이 뭐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매도를 먼저 쳤습니다. 공매도를 먼저 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실이 발생돼. 그러면 이 손실폭을 줄이기 위해서 손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린 뭘 합니까? 손절을 하죠. 손절은 뭐예요? 매수했다가 자꾸 떨어져. 그럼 여기서 매도하자. 안 되겠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게 손절이에요. 공매도의 손절은 뭡니까? 매수 상환이에요. 매수해서 상환한다. 그럼 뭐예요? 급등 가능성이 열려 있죠. 이게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금융시장에 공매도가 없이는 안 돌아가요. 공매도는 순수한 기능이에요. 너무나 과열되어 있으면 얘네가 한번 소화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악의적으로 떨군다. 악의적으로 자기들만 살라고 떨군다. 이 부분들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없어져야 된다. 이 부분이 코인도와 같이 해당된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처럼 엄청난 변동성을 보일 때 공매도는 신나서 상환합니다. 왜? 떨어졌으니까. 이게 이렇게 그냥 단순히 횡보라인 가져온 걸로 보일 텐데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왜 이런 모습 반복합니까? 공매도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상환을 해야지 그들 또한 살아남아요. 살아남아야 되겠죠? 같은 고래인데 고래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이 아닙니다. 고래는 절대로 개인을 위하지 않아요. 자, 주식도 거래 많이 해보셨고 코인 거래 많이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야, 이 주식이 정말 좋은 주식이니까 너희들 빨리 들어와. 우리가 이따 들어갈게. 우린 돈 많으니까 높은 단가로 매수해도 괜찮아. 이러한 게 세력입니까? 아니죠. 야, 이 주식 정말 나쁘니까 너희들 빨리 나가. 우리는 좀 손해봐도 괜찮으니까 늦게 나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고래입니까? 아니에요. 개인은 우리 개인끼리 똘똘 뭉쳐야 되는데 절대로 못 뭉치죠. 왜? 개인 간이 모여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매 대응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대응을 못 한다고 하면 비중을 확실하게 나누어서라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안 되니까 시장은 흔들릴 때마다 매도하고 올라가면 또 매수하고 이렇게 해서 수익 보십니까? 못 봐요. 수익 절대 못 봅니다. 매매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의 기준점은 기술적인 분석, 차트만 보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분석까지도 같이 대응해야지 완벽한 투자가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리플코인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이에요.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나씩 잡아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 함께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크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문자 1번 넣어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 넣어드릴 거고 톡방 주소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대응 전략 함께해서 흔들리지 않는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